16살의 나이로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걸려 처음 가게 된 소년원. 교화를 위한 장소였지만 태츠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범행 방법을 배웠고 1년 뒤에는 절도죄로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됐죠. 출소 후에도 일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절도와 상해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태츠오라는 남성. 1990년 6월에 그는 공범과 함께 도쿄에 위치한 재벌집에 침입해 이틀 동안 일가족을 감금하며 3억엔, 하나로 약 30억 원을 강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해 9월에 결국 체포되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미야기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거기서 카츠미라는 동료 수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1989년 4월에 살인을 저지르며 체포된 남성으로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감 생활은 무료함의 연속이었기에 그들은 출소 후에 무슨 일을 할지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스갯소리로 나온 한 이야기. 그것은 이왕 강도질을 하려면 재벌집을 털어야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결국 계획이 됐고 끝내 그들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며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43년 4월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테츠오는 어릴 때부터 불우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가 사망했고 4살 때는 어머니가 할머니와 싸우다 분을 못 이겨 그를 데리고 강물에 빠지는 일을 겪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어린 여동생만 데리고 애인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초등학교 때까지 그는 주변 인물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전교 5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식당에서 첫 절도를 저지르며 소년원에 다녀온 그는 이미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하며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고 거기서 카츠미라는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났던 것이었죠. 카츠미 역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도박과 여성 문제로 이혼했던 카츠미. 그는 업소에서 만난 여성의 빚 120만 엔을 갚으려고 태국인 남성과 협상하다가 결국 그를 살해하며 교도소에 수감돼 테츠오를 만났던 것이었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카츠미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교통사고로 결국 퇴직. 테츠오는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무직. 함께 살고 있던 그들은 결국 교도소에서 계획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문을 보며 대상을 물색하던 그들의 눈에 마부치 모터 주식회사에 관한 기사가 들어옵니다. 소형 및 공업용 모터로 세계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회사. 이런 세계적인 회사의 사장이면 분명 소유한 돈이 많으리라 생각한 그들은 지바현에 있는 사장인 류이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02년 8월 5일 오후 3시. 그들은 택배 기사를 가장해 벨을 눌렀고 잠시 뒤 류이치의 장녀인 유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택배가 왔을 경우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재방문을 요청해야 하기에 이를 이용해 그들은 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그들은 재빠르게 유카를 협박해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까지 구속한 뒤 집안을 물색했습니다.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 귀금속 등 하나로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모녀를 교살했고 준비해온 가솔린을 집안에 뿌려 화재를 일으키고 도주했습니다. 사실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핑계고 가솔린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아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도쿄 보석상의 물건을 판 뒤 8월 20일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아니면 금품을 노린 강도인지에 관해선 선뜻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테츠오와 카츠미가 다른 곳에 보관된 귀금속에 손을 안 댔기에 경찰은 원한 관계의 가능성도 두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손을 안 댄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라는 걸 경찰이 알 리 없었죠. 이 같은 의도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테츠오와 카츠미는 모든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날리며 한 달 만에 일본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한동안 빈집을 털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역시 크게 한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다음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잘나가는 게임회사 대표의 집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었기에 범행을 포기한 그들은
신문에 난 치과 광고를 보고 치과 의사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에 위치한 A치과 의원 원장을 노린 그들은 2002년 9월 24일에 원장을 그의 집에서 살해한 뒤 현금과 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챙기지 못했기에 미리 봐두었던 금권샵을 다음 목표로 삼았던 그들. 여러 상품권을 취급하고 환전까지 해주는 곳이기에 가게 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우선 가게 주인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낸 그들은 11월 21일에 경찰을 사칭하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집에 홀로 있던 가게 주인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계획대로 그녀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첫 범행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앞선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처음 사건의 경우 2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 정보 제공자에게 1,000만 엔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테츠오와 카츠미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거주자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0일에 그들은 남편의 연결식에 갔던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하나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한 건 했다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그들은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됐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자 경찰들이 범행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집들을 중심으로 잠복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테츠오는 4년, 카츠미는 2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범행이 들키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있었지만 2005년 9월에 그들은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교도소에 있을 때 그들이 재벌집을 털자는 계획을 자신에게도 권유했다는 다른 수감자의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경찰은 첫 범행 피해자들의 구속 방식이 테츠오가 과거 벌였던 범행 방식과 비슷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5일, 결국 카츠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지만 테츠오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06년 2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던 카츠미. 그의 변호사는 모든 범행은 테츠오가 주도했으며 카츠미의 관여는 낮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4개월 동안 4명을 살해한 흉악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카츠미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 현재 그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처음 신문 당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심지어 진술을 거부했던 테츠오는 2006년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변호사는 그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불우했던 점을 지적, 규정의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받았지만 검찰은 카츠미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반사회적 범죄 성향의 뿌리가 깊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07년 3월에 재판부는 구형대로 테츠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항소를 포기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며 자신의 형을 받아들인 테츠오는 2017년 9월 17일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테츠오와 카츠미. 그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